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런 뉴스를 엄선해서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눈 안 오더라고요. 아까 눈 오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저는 비 올 때 이제 나갔었는데 비는 이제 그쳤더라고요. 비도 그치고 눈도 안 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 추워진대요. 벌써 춥던데요? 나 오늘 옷을 두껍게 입고 왔으니까 별로 안 춥. 근데 참 이상해. 나는 안 추운데 김영민 아나운서 춥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춥던데요? 많아가지고. 네. 근데요, 어쨌든 뭐 하여간 내일 아침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네. 빙판길 조심하셔야 될 그럼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뿐만 블랙아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살얼음 비슷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내일은 꽁꽁 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밤부터 이게 기온이 영하로 쭉쭉 떨어져 가지고 내일은 좀 추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맞습니다. 듭니다. 전 다행스럽게 요새 방학이라서 뭐 그렇게 아침부터 나갈 일은 부럽다. 없는데 그거 사람들이 모두 그거 부러워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일 챙기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시험 다 봤어요. 채점해야죠. 성적 올려야죠. 포트폴리오 내야죠. 학생들 성적 이의 신청 받아줘야죠. 이러다 보면 한 달은 뚝딱 지나가요. 그래도 부럽다. 방학이 있는 삶. 근데 이게 방학이 있는 삶. 야, 근데 어쨌든 참, 근데 요새 이렇게 왜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맞습니다. 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특히 이제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이죠. 네. 이 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압수수색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교사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경찰이 착수를 했고요. 어제 저녁에 피의자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받아서 오늘 이 피의자 A 씨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를 해서 포렌식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병원 진료 기록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체포해서 구금을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피의자 A씨가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체포를 했는데 거동 불가능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한 시점을 경찰이 의료진과 상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병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늘입법 입법 논의도 시작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하늘 양의 아버지 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정협의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입법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요. 실제로 이 선생님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이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정신이 아팠다가 복직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뭐 증명서 하나 띄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커미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네. 그 커미티에서 진짜 이걸 복직을 해도 위원회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 커미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냐면 이걸 뭐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
그 지역에 있어서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관찰 기간을 좀 두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관찰을 했는데도 이게 참 이 개인에 대한 행동이 느렸고요. 그게 막 팔도 꺾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랬을 때에는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오기까지 이걸 그냥 놔뒀다는 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게 제도적 미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이 흉기를 지금 구매하러 갔다 오는 CCTV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좀 아까 저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러 갔다 올 때 봤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당일의 행적을 타임라인별로 동아일보에서 또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던데 12시 50분쯤에 화장실 간다 이렇게 하고 무단 외출을 했대요. 그래서 1시 29분경에 마트에 도착해서 흉기를 구매하고 1시 36분에 학교로 다시 출발해서 1시 50분경 그러니까 이 화장실 간다라고 하고 1시간 뒤에 학교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시 반 교감 등과 상담을 하고 4시 반경에 결국 범행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근데 이건 진짜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 그러니까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 매뉴얼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각에서는 이 사람의 우울증 부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도 잠깐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죠? 지금 범행에서 교사의 병명으로 우울증이 알려지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죄가 없다. 라는 글인데요.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죄는 죄인에게 있고 우울증은 죄가 없다면서 이런 우울증을 강조하는 보도가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역시도 우울증은 변명거리일 뿐이고 사실은 이 본질은 A 교사의 잔혹한 공격성과 폭력성 때문에 벌어진 범죄다라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울증은 인생 살면서 감기 걸리듯이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소위 말한 이 사람이 알았다는 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있었든지 아니면 좀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든지 저는 그거는 좀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머리 손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계속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출석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머리가 당연히 손을 본 거죠. 예. 근데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링도 하고 윤 대통령이 시계와 같은 장신구도 착용을 했는데 이게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 머리 스타일 손질을 받는 건 맞고 헤어스타일리스트가 해주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헤어스타일은 이제 원래 정치인이 화면에 등장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복수의 사례가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뭐 시계는 그럼 왜 차게 해주느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박은정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이 이것만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어제 증인신문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 또 점심 제공 이런 부분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고 개호가 필요한 영역과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에 현직 대통령의 케이스는 처음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나한테 사진 보여준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친구 아기 낳았다며요. 네. 네? 네. 둘째.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이 시작이 돼요. 이제 돌 때 되면 이 돌반지 문제가 심각한 저 큰일 났네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적금 들어야겠다. 자, 네.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새? 몰라요. 이거저거 다 합하면 금치가 없어서. 이거저거 다 합하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60만 원 그거는 그 세공비까지 다 포함한 가격인데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이게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날갯짓을 한번 딱 했는데 우리나라 금값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비인가요? 그런 나비 것 효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트럼프 나비 예. 대통령님의 어떤 날갯짓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관세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촉발될 것이다라는 이런 심리가 시장에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그런 수요가 굉장한데요. 그 여파로 금값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일단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00g 골드바의 그램당 값이 무려 15만 6,230원. 이게 금 거래소 시장이 개장한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거라고 하고요. 예. 지난 10일에 15만 원이 또 역대 기록이었는데 이걸 이틀 연속 갈아치우면서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금값은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의 추세라면 조만간 그램당 16만 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값이 오르면 이제 야 이거 사두면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근데 요새 금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주변에서 요즘 금값이 오른대 하면 저도 이제 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요즘은 살 수가 없답니다. 금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공급에 지금 차질이 생긴 상황인데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어제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판매 일시 중단할 거고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조달하지 않는 일부 은행들 빼고는 시중은행이 이제 오늘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게 됐고요. 골드바를 지금 한국금거래소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중량에서는 공급을 중단한 상태라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그래서 돌반지도 한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1g짜리 왜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아예 돈으로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품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금이 되게 투자하는데 위험해요.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게 굉장히 심한 게 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을 샀거든요. 근데 좀 떨어졌어요. 보는 눈이 있네. 근데 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금 투자 혹은 이게 금을 직접 사는 것도 있지만 금 관련 펀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투자하는 그런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부침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오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그런 거는 곰곰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